네가 4분의 파이야. 보여요? 이 짓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기출문제에 4점짜리로 있죠. 지금 한번 풀러 가보죠. 교재 보세요. 어렵죠? 승질나죠? 뚜껑 열리죠? 어디 얼만큼 집중을 했나? 118페이지 보세요. 봤어요? 시작. 시작. 내가 7, 2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디테일한 게 기억이 안 났구만. 오케이, 해보시죠.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하냐고. 어? 나무는 그냥 파랗구나 녹색이구나 즐기면 되지. 뭘 그렇게 그냥 기어간다는 둥 안 기어간다는 둥. 에이, 참. 여기가 1이었구나. 몰랐지 뭐. 아, 전체가 7이었구나. 그래요. 머리가 나빠졌어요. 푸세요. 기다려 드릴게요. 먼저요, 나무의 높이를 구하라는 소리는 이만큼이 일단 1이라는 건 알았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니? 됐죠? 두 번째 상황, 얘가 딱 보는 순간 교각이 보여야 된다 그랬죠? 교각을 여기를 뭐라고 할까? 알파. 여기를 베타. 그거를 스스로 할 줄 알았어야 되는 문제야. 까지 됐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상황,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였죠? 4분의 파이. 아까 해서 한번 했었죠? 두 번째 상황,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안다는 소리는 두 개의 가계합이 4분의 파이니까 탄젠트의 값도 알고 사인의 값도 알고 코사인의 값도 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필요하다면 이걸 써먹을 수 있다는 소리야. 탄젠트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는 것을 우리는 써먹을 수도 있다는 소리야. 이해됐죠? 이거는 이제 알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하러 가자고. 탄젠트의 알파를 구하러 갑니다. 교각이 알파인 상황을 하러 갈 거예요. 그러면 긴 변이, 긴 기울기가 x분의 7이죠? 높은 기울기가, 낮은 기울기가 x분의 2죠? 보이죠?
x분의 7, x분의 2예요. 그러니까 너는 x분의 7에다가 x분의 2를 뺄 것이고 1 더하기 x분의 7 곱하기 x분의 2 이렇게 됐겠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 했고 세 번째로 갑니다. 탄젠트의 베타도 구할 수 있어. 탄젠트의 베타는 밑에 쳐다보시면 됩니다. 교각이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큰 게 1분의 7이고요. 기울기가 작은 게 1분의 2죠? 그래요. 큰 게 7이고 작은 게 2예요. 분자는 못 빼기 뭐지? 7 빼기 2가 되고요. 분모는 1 더하기 7 곱하기 2 이렇게 했겠죠? 너는 나와. 14에다 1을 더하는 거니까 15분의 5가 돼서 3분의 1이라는 게 나왔죠. 우리 x 구하라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너는 1 더하기 x제곱분의 14 그 다음에 x분의 5 이렇게 됐죠. 분모 분자에 x제곱을 곱해요. x제곱 더하기 14분의 5x 이렇게 되겠죠. 네가 탄젠트 알파 값이고 네가 탄젠트 베타 값이에요. 우리 뭐 하려고 이 짓 했다고? x 구하려고 이 짓 했다고. 근데 위에서 뭘 하냐면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1이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1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써먹으러 가야지. 왜? 요소가 다 있잖아. 탄젠트 알파도 알고 탄젠트 베타도 아니까 써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탄젠트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는 소린데 분자는 탄젠트에다가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부호 그대로 쓴다 그랬고 얘를 뭐로 나누기로 했지? 1 빼기 탄젠트의 알파 탄젠트의 베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걔를 때려 넣으러 가는 거야. 탄젠트 알파는 요 새끼입니다. x제곱 더하기 14분의 5x 이렇게 되고 탄젠트의 베타는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되고 수능 만만하게 보지 마라. 1 빼기 탄젠트 알파는 너야. x제곱 더하기 14분의 5x가 되고 곱하기 오우씨 3분의 1 얘가 1이래요. 이거 이용해서 x값 구하면 2개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높이를 2개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굳이 이거를 설명을 했냐면 애초에 두 직선의 교각이 세타라고 해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걸 배웠잖아. 근데 묻는 거는 찾아라야. 따라해봐. 찾아라. 해보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그죠? x가 2차 방정식일 거니까 되는데 교각을 일단 설정해야 되고 그다음 식도 끓여야 되고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킬러 문제가 아니야. 그냥 4점이라고. 그러니까 상한함수 단원에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극한을 때리잖아요. 그럼 함수극한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함수부터 시작이라고 했던 이유는 니네가 배우고 있는 그 이론들 있잖아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게 돼. 그냥 사코 코사 요거만 알잖아. 그럼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 지금 탄젠트 공식 배웠잖아요. 내가 설명 안 하고 접근했으면 했겠어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공식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납득됐어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실 때 내가 말로 떠들었던 거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못했네. 내일 해야 되겠네. 일단 여기까지 저 좀 보세요. 복습을 한번 해보면 전마부는 건너뛰고 상한값에 덧셈 정리했거든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기준으로 해보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했죠. 뒤에 게 뭐였지? 사코 코사. 사인 알파 빼기 베타면 사코 코사인데 부호만 바꾸면 돼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어요. 그러면 코코 사사. 부호는 반대.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있잖아요. 그러면 코코 사사인데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도형적인 의미는 크게 없어요. 분자가 뭐였죠?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탄젠트의 베타 합이었죠. 분모는 1 빼기 곱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라는 것은 분자가 탄젠트 알파에서 탄젠트 베타를 빼죠. 분모는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느낌도 들어요. 탄젠트 공식을 하다 보면 합과곱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2차 방식의 근각계수 관계도 이용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느낌 막 들어요. 초반부에는 그런 연습을 막 시키다가 갑자기 이제 걷는 연습을 했잖아요. 갑자기 날아오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3점이랑 4점의 갭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극한을 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반부부터는요. 그래서 고급 과정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랑 똑같아. 우리가 사인값수 배우는데 사인 60, 사인 30 이런 거 모르면 아무 짓도 못 하잖아. 사인 150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코사인 150은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사인 30, 뭐 사인 60 이런 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마찬가지야. 사인값의 공식을 모르잖아요. 손도 못 대요.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제를 차분차분 똑바로 잘 풀어야 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이게 이 문제를 했어요. 이걸 개념 정리라고 해. 내가 배우는 공식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활용되는 것까지가 아는 게 개념 정리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를 막 푸는 걸 문제풀이라고 해. 그걸 심화 과정이라고 한다고. 개념 정리가 그냥 쌀코스만 아는 게 개념 정리가 아니라고. 이해됐죠? 복습 안 하면 망해. 그리고 이번 주 말까지 지수로 감수 기본 정석 예제랑 유제는 다 풀기로 하지 않았던가요? 네. 잘 풀고 계시죠?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네.